아, 냄새가 엄청 심하지. 냄새가. 우리 일꾼 사서 사람 사서 심었는데 그게 호러하더라고. 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악취의 원인은 가축 분뇨인가, 액체 비료인가? 관리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타고 무단 살포되는 불법 액체 비료. 농촌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할 액체 비료가 죽음의 땅을 만들고 있다는데 액체 비료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숨을 거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일 텐데요. 숨쉬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마을의 이야기인데요. 어디선가 새어나온 악취가 마을 전체를 휘감으며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는가 하면 숨쉬기조차 고통스럽다는 농민들. 악취의 원인을 찾아서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마을. 여느 농촌과 다름없이 평화롭게만 보이는데요. 이곳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스멀스멀 기어나와 온 마을을 집어삼킨 악취 때문에 농민들은 숨쉬기조차 힘겹다고 합니다. 어떤 때 제일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날 그날에 많이들 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심해. 그래가지고 우리 일꾼 사서 사람 사서 심었는데 그게 호러하더라고. 어지러워 일을 못해. 그래서 도로 보는 거야. 그래요? 아, 냄새가 엄청 심하지. 냄새가 바람에 있고 넘어오지. 그래갖고 엄청 심해라. 악취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기가 조금 이렇게 끌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괜찮은데 이웃에 그렇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쓰기가 조금 그래요. 그런 냄새, 그런 악취는 얘가 심하지, 악취가. 마을 농민들이 입을 모아 전한 악취의 정체는 바로 돼지의 분뇨로 만드는 액체 비료. 돼지 분뇨를 모아 발효해 만드는 것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액체 비료 제조업체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시설을 갖춰야 하고 올바른 부숙 과정을 거쳐 완성된 액체 비료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마을에 풍기는 이 악취는 분명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군청 환경과 직원, 지역 신문 기자와 함께 무안군 액체비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무안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한 액체비료 공장을 불시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무안군에 있는 80여 개 돈사 중 19개 돈사의 분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번듯한 외관처럼 실제 공장 운영도 적합한 기준에 맞춰 하고 있을까요?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액비살포 기준이 있는데 액비살포 기준이 있죠. 예. 액비살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뿌리지 말고 이 경사진고 그런 것들도 뿌리지 말고 100m 이내 그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비료생활 등록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반드시 100m 이내 이제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놓고 그것은 이제 환경과에서 판단해서 이제 내려줄 것이고요. 저희들이 적정량이라고 해서요, 12조방생이 적정량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토양에서요, 그 정해진 양을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12처방서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죠? 약국에서, 병원에서, 환자들이 받는 게
처방전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 경종농가 하고 살포할 대상 농경지, 거기에 그 농경지에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리, 칼슘, 코토, 전기 전도도, 석회, 이렇게 이제 이 농지가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 토양에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토양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 이 농경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12처방서상의 질소는 0.15, 시료가, 그리고 인산은 0.07, 칼리는 0.08,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료에는 이렇게 성분 분석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12.7kg까지 뿌리가 12.7톤까지 뿌릴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적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4.4톤만 이 농경지에 뿌려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전체는 12.7톤을 뿌리시는데 12.7톤까지 가능한데 최고 양은 12.7톤까지 뿌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4.4톤만 뿌려라. 액체 비료 관련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장님 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하죠. 너무 많이 과다 살포돼가지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뿌리다 보면 이제 팍 이렇게 농가에서요. 네. 사실상 좀 척박한 땅 이런 데는 많이 좀 뿌려달라고 하는 데도 좀 있고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이제 더 뿌려주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농가에서 많이 뿌려달라고 요구해서 많이 뿌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씩 더 가감을 조금씩은 해요. 조금이 아니던데. 그게 그렇게 흠뻑 젖어가지고 저기요. 네.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좀 논해가요. 네. 이렇게 물기가 좀 고여있는 데도 있기도 해요. 저희 그 액비 살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부과됐는데 저희가 그 기간 안에 내시면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40만 원씩 납부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무안군 내 액체 비료 관련 적발 건수는 총 10건. 그중 무단 살포가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 대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거리 제한이 느슨한 무안군은 대도시 사람들이 논밭을 대거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노리고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액체 비료를 휴경지에 살포하거나 하천이나 바다 등에 유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부숙된 액체 비료는 그야말로 썩은 분뇨나 마찬가지. 분뇨로 뒤덮여 자정 능력을 잃은 논밭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발효 안 된 액상분뇨를 농지에 투입하면은 농지에 이제 가스 피해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다시배에 따른 문제도 생기고, 그게 외부로 노출됐을 때 이제 수질오염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적으로는 선충이나 여러 가지 피해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가축분뇨 발효액이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비료관리법에 그 성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인산칼리 합이 0.3% 이상이 돼야 되고요. 중금속에 대한 그런 최저 기준도 있고요. 염분 같은 경우는 한 0.3% 이하 그 기준에 이제 적합해야 되고요. 함수일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제 액체 비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게 되고 돌고 돌아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좌시해서는 안 될 불법 액체 비료 살포. 제작진이 그 민낯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침이라서 많이 돌아다녀. 이게 이제 주거 차량하고 뿌리는 차량하고 좀 나눠져 있긴 한데 하여튼 내 앞에도 지금 한 대 달리고 있어. 이들이 주로 이른 아침 시간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오가는 길목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오랜 잠복 끝에 제작진은 액체 비료를 실은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인지 뒤를 쫓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액체 비료를 실은 트럭 한 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길이니까 다시 하고 뒤에 차가 돌아가는데.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근 축사에서 트럭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액비 실은 차가 가는 방향이 공장이 있는 데가요? 이쪽에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서 따라가 보는 중입니다. 본사에서 들려서 싣고 나온 차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한참을 더 달린 트럭은 한적한 농경지에 이르러서야 속력을 멈췄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농경지 액체 비료를 살포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먼저 온 트럭이 자리를 잡고 액체 비료를 살포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허가된 상황일까요?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오는 거예요? 본사에서 바로 오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시고 그 뿌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뿌리신 거잖아요, 그죠? 발효가 안 돼서 덜 된 상태에서 덜 된 상태로 뿌리신 거죠. 일단은 잘못된 점은 시방서 나오기 전에 했고 이게 지금 미성숙된 거를 뿌렸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시비 처방서가 없는 액체 비료 살포 불법입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액체 비료 살포, 토양과 수질을 병들게 만드는 해악한 것이죠. 이건 역시 불법입니다. 제작진은 각 업체의 액체 비료 적합도를 분석하고 시비 처방서를 관리 감독하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는데요. 돌아온 반응이 제작진을 당황케 했습니다. 거기 그 부산물을 이렇게 뿌리고 하려면 네. 거기 그 농가나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속도 측정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네. 측정 안 된 것이 살포되니까 기자가 현장에서 이거 시료 채취를 요구를 했어요. 지금 제가 요구했어요. 그 군청에. 근데 직원이 못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계에서 그 시 현장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필지를 접수 받아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 문제가 있으면 채취해서 우리한테 부속 의뢰를 하는 것은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현장에는 다 안 다니는데요. 잘 안 다니니까 해주게 돼 있습니까? 안 해주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가서 채취를 할 수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규정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농업기술센터 가야 된다니까. 어디랑 통화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통화했어요. 농업기술센터. 여기 시료 채취해서 시방서 내주는데 통화한 거예요. 못 오신대요? 이제 부속도라든가 이런 그 시료의 적절한가 확인을 시켜달라는데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 거절하네요. 접수된 시료를 분석만 할 뿐 현장에는 오지 않는다는 농업기술센터. 하는 수 없이 군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들어가려다 급해가지고.
그래도 신고하고 하시는게 아직 그 차에 남아있죠. 그러면 그거 일단 시료 채취할게요. 어디 농장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해당 액체 비료 업체 직원은 시비 처방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무단 살포에 나섰다고 변명했는데요. 급하다고 귀찮다고 무시해 버릴 거라면 규정은 왜 있는 걸까요? 아, 지금 일단 푸숙도 측정해주라고 하셔서 그건 저희 담당은 아닌데 저희가 이거 액비 맡기려고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 일단 맡기고 여기가 액비 살포지로 세포는 저 업체에서 신고된 필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확인서 받고 고발 건이면 고발하고 과태료 건이면 과태료 부과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미 불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무안군청 환경과 직원이 관련 부서와 연계해 시료 채취에 나섰습니다. 채취한 시료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비료가 되어 농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 의문까지 들었는데요. 우리는 채취한 시료를 들고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시료만 그 시료가 실제로 살포되는 시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한가요? 우선 저희는 이게 그 필지의 흙하고 그 시료하고 그까지만 분석하는 그것까지만 저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현장 가서 이제 나가는 살포된 저희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렇게 토양 검정을 통해서 그리고 농가가 직접 자기가 쓸 비료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해 앱이든 그 탭이든 그 화학 비료든 간에 본인이 토양 검정을 맡기고 같이 비료 얼마나 좀 살포해야 되는가를 본인이 알고 그에 대한 맞는 액비를 뿌리시거나 탭을 뿌리시고 화학비를 뿌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업체가 가져온 시료를 분석해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액체 비료가 살포되고 있는지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농업기술센터. 그렇다면 농민들이 믿을 건 업체의 양심뿐인 걸까요? 물론 유능한 한 업체가 일거리를 독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기준에 맞는 액체 비료를 만들어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현실도 그럴까요? 액체 비료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액체 비료를 많이 뿌릴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무안군의 액체 비료 실태를 촬영하던 저희 제작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내부 고발자를 자처했는데요. 그가 전한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 살포에서 그 토질에 맞는 액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료 형태로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소모 형태로 공급되는 게 토양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악취라든가 이런 거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피해는 오히려 농민들한테 있는 거라고. 어떤 경우는 아예 논이나 밭 주인한테 돈을 주고 1년치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거기다 아예 붙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냥 돈분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실 이게 정부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밭 하나를 빌려서 그 밭은 소모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을 양질화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전분을 소모하고 액비를 소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액체 비료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원금이 모든 농민이 아닌 일부 업체를 위해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무안군의 한 액체 비료 업체는 무려 35억 원의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액체 비료를 많이 뿌릴수록 더 많은 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시비 처방서가 나오기도 전에 허가되지도 않은 땅에 급하게 액체 비료를 뿌려야 했던 이유. 설마 이것 때문은 아니겠죠. 물론 모든 액체 비료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액체 비료를 만들고 기준에 맞춰 살포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9년째 돼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명재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냄새 나는데 예. 악취 때문에 좀 피해 보세요. 아, 제가 피해를 주지요. 돼지 키는데 지금 냄새 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최대한 냄새를 적게 나게 하려고 미생물 쓰고 폭기하고 막 하고 있어요. 아, 하시는데도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 들어오죠. 근데 제 몸에서 냄새가 날 거예요. 안 나는데? 나요. 돼지 만지고 와서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여기 액체 비료 지금 만들고 있죠, 액체 비료로. 근데 직접? 예. 어딘 똥 냄새가 이 똥이고 이 색깔이에요. 원래 색은. 원래 색이? 예. 아, 냄새. 이 색이요, 이 색. 근데 이 색이 여기서 퍼내가지고, 이리 퍼내가지고 저기다 퍼 올리는데 이 색하고 저 색하고 완전히 틀려요. 보세요. 이 색이에요. 뭐 이것도 뭐. 이 과정을 이렇게 정성껏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막 뿌린 액비들이 문제가 생긴.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좀 잘못했다고 봐야죠. 잘못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된 것도 갖다 막 버리불고 그런 거죠. 누군가 불법으로 배를 불리는 동안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도 대가를 얻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전기대 박아가지고 전기대를 박아서 전기를 끌어가지고 저기서만 이것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이 비용만 나온 거예요. 내 돈사에 전기 쓰는 게 8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1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더 투자해야 근데 여기서 수익이 있냐? 10원도 없어요, 수익이. 액비 만드는 업체에다가 이거 수거하면은 수거료 받지 않아요, 비용? 내가 돈을 주고 가져가요.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원료는 이것이 과잉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으면 돼지를 못 키워요. 돼지 천두를 기르고 있는 오명재 씨는 단 한 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액체 비료 만드는 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내가 개인한테 하는 보조금이 없어요. 저거 탱크 지은 것만 보조를 해줘요. 탱크 지은 것만? 네. 그게 얼마예요? 네? 그게 얼마예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탱크 하나에 지은데 2,300만 원 들어갔다고, 2,4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거 말고는 자비 부담은 얼마예요? 자비 부담이 한 60, 70%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만들어 갖고 액비 만들면 또 전기도 들어가고 근데 누가 하려 하겠냐 이거죠. 개인이. 생각을 해보죠. 안 하려고 하죠.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는 하지요.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뭐 벌금 물린다 하죠. 근데 벌금 다음 농가에 다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화 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돈 들어갔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별로. 개인들은. 그럼 안 껐어요. 저희가 저번 간담회 할 때 제발 부숙된 액비를 갖다 뿌려라. 신고된 필지에 냄새 안 나는 거 뿌리면 민원 없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업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농가에다가 액비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지원을 해줘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액비화가 안 된 액비를 자기들이 받아 쓰니까. 무안군의 돼지 농가 80여 개 중 액체 비료 제조 및 살포 업체로 허가를 받은 곳은 단 2곳. 그리고 이 2곳 중에서도 오직 한 곳만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3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자신들이 계약한 돼지 농가 19곳의 분뇨 이외에는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액체 비료 업체들이 도산하며 마을의 흉물스러운 건물만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액비 저장 탱크예요. 저 살포하기 전에 저장한다고 이 외진 곳에 산속에 만들어준 저장 탱크예요. 지금 만약에 이 업체가 이제 액비를 더 이상 그 업체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아마 액비 그대로 방치해뒀을 거란 말이죠. 과거 액체 비료 공장이 있었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걸어서 지나는 것조차 힘겨운 장소가 됐습니다. 버려진 액체 비료 공장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 제작진은 담까지 넘어야 했는데요. 이런 곳에 액체 비료 공장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흉물로 남아버린 액체 비료 공장. 땅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되레 땅을 썩게 만들고 있는 미부숙된 액체 비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당시에 몇 년 전에 여기가 액비 살포 업체가 이거를 액비 저장소로 신고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도 엉터리고 이런 거를 액비 저장소로 활용할 수도 없는데 그때 상황에 아마 그 업체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추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이 가축 분열을 그동안은 저희가 단순히 처리해서 없앨 물질로 생각을 했는데 가축 분열은 우리한테 중요한 에너지하고 농자재, 우리의 식량 산업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축산을 하는 이유가 동물성 단백질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또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액체 비료 사업.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중한 농경지가 죽어가고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총 사업비 124억 원을 들여 축산농가와 액체비료 유통센터 등의 악취 저감 시설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액체비료를 만들어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를 돕고 자연 순환 농업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부디 체계적인 제도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